방에서 좀처럼 세상 밖으로 나오지 않는 고립 은둔 청소년이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. 하지만 한때의 사춘기쯤으로 인식되는 사례가 많고 지원도 청년 세대에 집중돼 있어서 한계가 있었는데요. 정부가 이 고립 은둔 청소년을 위한 대책을 처음으로 내놨는데 보완해야 할 과제도 적지 않아 보입니다. 진태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. 갓 대학을 졸업한 찬용 씨. 지난 4년 동안의 생활 반경은 오로지 집이었습니다. 그토록 바랐던 대학 생활이 코로나 시기와 겹치면서 친구는 단 한 명도 사귀지 못했습니다. 폐인이 되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. 거의 게임만 하고 그리고 많이 자고. 여성가족부에 따르면 이처럼 고립은둔을 겪는 청소년은 약 14만 명으로 추정됩니다. 특히 고립은둔 시기가 10대부터 시작되는 경우가 4명 중 1명에 달해 조기 개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. 여성가족부는 특히 학교를 그만둔 청소년의 고립은둔 문제가 심각하다고 보고 우선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를 중심으로 지원을 늘려간다는 방침입니다. 앞으로는 학교를 그만두고도 3달 넘게 센터를 이용하지 않는 청소년이 있다면 전담 상담사가 전화나 가정 방문을 통해 상태를 확인합니다. 또 전담 사례관리사가 직접 가정에 방문해 가족도 전문 상담을 받을 수 있고 모의고사 등 학습 지원도 이뤄집니다. 재고립에 빠지지 않도록 최소 3개월 이상 사후 관리도 지원됩니다. 하지만 당장 본격적인 지원에 나설 학교 밖 센터에선 준비 부족을 호소합니다. 전국 센터 200여 곳 중 12곳만 참여해 그 수가 매우 적고 충원되는 인력 역시 대부분 비정규직으로 센터당 평균 3명 정도에 불과하다는 겁니다. 채용이 지금 좀 어려운 상황이거든요. 이거는 뭐 저희뿐만 아니고 제가 이제 세 군데에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세 군데 다 공통적으로 좀 어려움을 표하는 부분이고. 고립은둔 청소년을 지원하기 위해선 더 높은 전문성이 필요하지만 이를 위한 교육은 부족하다는 우려도 나옵니다. 사실 이제 이런 친구들을 케어할 수 있는 전문 종사자에 대한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많이 없는 것 같아요. 뭐 여가부에서도 좀 부랴부랴 교육 같은 것도 이제 만들어 주시고 이게 얼마만큼 이제 도움이 될 수 있을까? 학교 안에서의 따돌림과 폭력으로 은둔을 시작하는 경우가 다수인 만큼 학교와의 연계 역시 필수란 지적도 나옵니다. 학교는 다니지만 결석률이 굉장히 높은 상태에 이제 은둔고립 청소년에 대한 문제를 누가 접근할 수 있겠느냐가 좀 비어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. 초중 고등학교하고의 협업 관계를 만드는 게 굉장히 필요하다. 여성가족부는 일단 올해 시범 사업의 성과를 보고 내년부터 지원 기관과 예산을 더 늘려가겠다고 밝혔습니다. EBS 뉴스 진태입니다.